면도 결국 이제 마음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마음. 윌리엄 제임스의 그 말이 자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분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를 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게 참 중요한 건 아는데. 근데 그 태도를 바꾸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NLP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감히 체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두뇌는 마음의 왕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마음의 주인이냐 아니면 마음의 노예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인으로 살고 있었다면 굳이 NLP나 체면을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인보다는 계속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든 이 마음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프로그램을 지배받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은 마음의 관심이 안 가졌을 거예요. 불안 심리, 뭐 외로움, 뭐 우울한 이렇게 다 이제 보면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프로그램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이걸 프로그램을 새로 세팅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NLP 체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체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흔한 일상적인 트랜스도 체면에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체면은 아주 심오한 신비스러운 이런 것만 체면이 아니다.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손을 못 내리고 눈을 못 뜨고 뭐 눈물 흘리고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럼 체면에 걸리면은 좀 비정상적인 어떤 패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일상적인 트랜스를 본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편안하게 좀 몰입되는 상태, 편안한 상태 느껴보셨죠? 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좀 편안했을 거예요.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또는 멍 때리는 상태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원에 가서 이제 이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멍 때리면서 하늘의 구름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늘 날아가는 새를 바라볼 수도 있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체면은 뭐냐면은 편안하게 멍 때리고 있거나 하나에 집중을 하거나 몰입하거나 또 편안하게 쉬고 있거나 이런 게 다 체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이제 흔한 일상의 트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제라는 것도 하나의 체면으로 봐요. 문제는 뭐냐면 집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발표, 불안증, 대인 공포증 이런 문제. 집착하고 있다라는 이것도 집착도 다른 말로 보면 몰입이다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체면이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문제란 체면에 빠져 있다. 다른 말 문제는 우물에 빠져 있다. 우물. 자,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이 세상을 보면 뭐만 보이죠? 우물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라는 체면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만 생각이 날까요? 문제만 생각이 나요. 문제만. 발표 불안증에 빠지는 사람은 발표할 때 발표 불안증에만 집착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은 내상 그냥 우울하게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만 보는 것처럼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문제만 본다는 거지. 문제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이 햇빛을 쏟아내고 있어도 태양을 가리고 있는 그 구름을 바라봅니다. 항상 비관적 우울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체면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발표 불안 체면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는 우울증 체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빠져 있다 이건 뭐야? 불면증 체면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체면으로 본다. 착각이라는 것도 착각도 하나의 체면인데 코끼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커스의 코끼리를 보면은 작은 쇠말뚝이 박혀서 도망을 못 가고 묶여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코끼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도망갈 수 없어라는 착각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코끼리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체면에 걸려 있는 거죠. 자, 우리 옛날 영화를 보면 완전한 사육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완전한 사육. 일본 영화인데 어떤 그 일본의 무슨 우체부가 이 40대의 젊은 남자가 고등학생을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자기 집에 가둬 사육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쇠밧줄을 묶어가지고 막 그러면 처음에는 화장실 안 보내고 뭐 다라이 있잖아요. 대야에 오줌 누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출근하면 쇠밧줄 묶어서 문 잠그고 이제 출근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문도 안 잠그고 가는 거예요. 쇠밧줄도 풀어줘. 근데도 그 여고생이 도망을 안 가.
왜 도망을 안 갈까요? 그렇죠. 계속 도망을 못 간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 그 실제 그 뭐 우리 살인 연쇄 살인 이런 영화도 보면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도망을 가지 못하고 그 어떤 살인자한테 그 묶여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정신적인 이미 이제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정신이 노예에 빠져 있다. 이것 또한 체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기억나십니까? 그때 대한민국 할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열정, 뭐 자신감, 환희, 희열 이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걱정이 없었고 그 순간만큼은 불안도 없었죠. 너무나 어떤 희열감, 기쁨에 차 있지 않았나요? 바로 이제 대한민국 체면에 빠진 거죠. 그리고 낙마의 체면.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도 보면 김일성 체면에 빠져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40년, 50년 동안 계속 김일성이 세대가 되다 보니까 뭐 김일성 외에 다른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제 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체면이고 가치관도 체면이고 뭐 어떤 목표라는 것도 체면이고 어떤 몰입하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의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이게 다 체면이 아니네요. 이렇게 체면을 이제 좀 넓은 의미로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체면을 오해를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힙노시스라는 이 용어를 옛날에 이제 체면을 처음 번역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이거든요. 일본인이 이게 잠이라는 것을 이제 체면이라는 용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면이라는 게 이제 그 잠에서 나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체면이 들어오다 보니까 체면은 잠자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지.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근데 체면은 잠자는 것이 아니죠. 잠을 자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체면은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한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다 보니까 체면 걸리면 의식이 없는 게 아니야? 의식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이 힙노시스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 그럼 체면은 뭐냐? 자, 마음을 쉽게 움직이는 게 체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마음을 쉽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각성된 상태에서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자 뭔가 좀 편안하고 이완되고 몰입 집중이 되는 상태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쉬울까요? 어느 쪽이죠? 이완될 때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면 상태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체면을 가장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은 체면은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마음을 가장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체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봐요.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이는 일을 하는 사람 누구니라고 생각해보라고요. 상담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컨설팅하는 사람, 뭐 강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쪽에 뭐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체면을 공부를 한다면은 정말 체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면이라는 용어를 이제 이 매저머리즘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매저머리즘. 현대 체면의 이제 그 집대성을 한 사람 매저머라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체면은 힙노시스와 매저머리즘이라는 두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다. 체면 어느 나라에서 생긴 거예요? 체면은 뭐 어느 나라에서 생겼다면 고대부터 있었죠. 뭐 아주 고대부터 있었는데 체면 역사를 본다면 그게 이제 영국에도 있었고 뭐 미국에도 있었고 뭐 다양한 나라에서 뭐 동시다발적으로 체면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집대성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현대 체면 매저머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지 모르겠네. 뒤에 한번 볼게요.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역사. 잠깐만요. 체면 역사가 뒤에 있네. 여기 있네. 체면 역사를 보면은 이제 매저머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매저머를 근대 체면의 아버지로 보는 겁니다. 의사소 동물 자기설 주장하고 자신의 체면 자금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근데 이제 고대를 본다면은 고대에 그리스, 이집트, 중국, 인도에도 그 체면과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대에는 18세기 유럽의 매저머가 이제 현대 체면 아버지고
19세기의 과학적 실험 시대, 프랑스의 낭시학파, 프랑스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체면을 하다가 체면을 포기한 건 아시죠?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나요? 프로이드가 체면을 하는데 이제 자기 친구 브로이어는 그러니까 체면을 잘하는데 자기는 체면이 잘 안 되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만뒀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50년 동안 체면이 암흑기로 가다가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 영향으로 이제 체면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일반 프로이트 그 심리학 정신분석학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3년이도 동의를 치료하니까. 예? 3년이도 동의를 치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체면을 하려고 하니까 전쟁 후유증이 빠르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1920년 20세기 중반에 에릭슨의 간접 체면이 발달되면서 체면이 이제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다가 70년 중반 NLP와 연결된 거예요. NLP. 그러니까 체면이 지금 활성화 되면 NLP 덕분이죠. NLP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이제 NLP의 역할 모델 중 한 사람이 밀턴 에릭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면이 거의 생활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기본적인 것 조금 보고 자세한 건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자 NLP 체면을 그래서 협의를 본다면 영화나 TV에서 볼 수 있는 거 체면, 이게 협의 개념의 체면 요소가 있어요. 이건 좀 전통적 체면입니다. 뭐 예를 들어 긴 소파에 누워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막 눈을 못 뜨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왜 그 어떤 마법에 걸린 것 같은 쇼체면이요. 예? 쇼체면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쇼 체면도 전통 체면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게 협의의 개념. 근데 그런데 이제 깊게 걸리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그래서 10명 중에 한두 명에 깊게 걸려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체면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죠. 나도 저런 체면에 들어가야만 치료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뒤에서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은 체면의 깊이하고 치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얕은 체면이고 깊은 체면이 관계없이 치료는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굳이 깊은 체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강의로 본다면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은 흔한 일상의 트랜스. 자,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되고 몰입되고 집중되고 그러면서 멍 때리고 이게 다 이제 체면이라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체면에 속할 수가 있고 자, 마음의 움직이는 자체가 또 체면이다. 제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면 체면에 걸려 있었다 이 이야기죠. 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람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면 그것 또한 체면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광이가 뜻이에요. 예? 광이가 뜻이에요. 과학은 넓은 개념. 자, 협의는 좁은 개념. 격수하다. 강의는 넓은 개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체면을 다시 정리한다면은 체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체면 기법 사람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기법이다. 체면 트랜스 상태에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자, 트랜스 상태는 뭐냐면은 자, 편안하게 이완되면서도 하나에 몰입되는 상태를 트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체면하고 트랜스 용어는 막 혼용해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트랜스 상태가 들어야만 체면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체면 이 세상 모든 건 체면이다. 그럼 체면이 아닌 건 뭐냐? 아닌 게 뭘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 나머지는 거의 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체면 트랜스의 메커니즘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체면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결국 체면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체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변화는 마음 치료, 뭐 몸 치료, 자기 개발, 능력 향상, 심신 수련, 뭐 이런 게 다 이제 어떤 변화인데, 자, 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영향권. 우리 자석과 철의 관계로 본다면은 자기장 안에 철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기장 안에 철이 들어온 것처럼 내 영향권 안에 상대방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트랜스에 들어가는 거죠. 트랜스. 바로 체면 상태에 들어와야만 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트랜스 체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래퍼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래퍼. 그래서 체면에는 체면 감수성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담자와 상담자가 얼마나 빠르게 래퍼를 형성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래퍼는 NLP에서 중요하게 다루겠지만은 래퍼는 마음이 통하는 상태, 자 협조할 수 있는 상태, 믿음 신뢰의 관계,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태 다 이해하시죠? 자, 이 래퍼가 형성이 돼야만 체면에 들어오고 트랜스 상태에 들어온다. 그래야만 내 영향권이 확대가 되고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체면의 핵심은 결국은 래퍼를 형성하는 힘이다. 자, 래퍼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냐, 이거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요. 우선 어떤 사람 만나면은
이완이 돼. 릴렉스가 돼야 돼. 근데 편안해져야 돼. 릴렉스. 릴렉스는 뭡니까? 릴렉스는 어떤 상태의 릴렉스죠? 릴렉스. 긴장이 완전히 풀린 상태죠. 긴장이 완전히 풀린 상태. 누구를 만나면 긴장이 완전히 풀립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날 때 긴장이 풀려서 릴렉스해지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믿어주는 사람, 자,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걸 이제 정리하면은 신뢰해주는 사람, 자, 신뢰해주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신뢰하느냐 보니까 바로 공통점, 나랑 공통점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체면에 있어서 공통점을 많이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내담자와 공통 공부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용도 그렇지만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자세, 같은 호흡, 모든 것에 공통점을 많이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잠도 오고 그렇죠? 좋아요. 한번 체면 유도해 드릴 테니까 체면에 걸려보고 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집중이 되는 상태지. 집중이 된 상태는 빠르게 트랜스에 들어가죠. 집중은 어디서 생기죠? 바로 관심과 흥미 분야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자, 관심과 흥미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생각을 하거나, 또 바라보거나, 뭐 말을 듣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집중이 트랜스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신뢰하는 관계에서 래퍼 형성이면서 트랜스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을 이제 집중하면서 바로 트랜스에 들어갈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면 트랜스를 잘 활용하는 이야기는 상대방과 공통점을 빨리 많이 만들어서 신뢰의 관계를 만들거나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것에 유도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전체 그림을 쭉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체면은 뭐냐? 자, 의식은 있지만 잠재의식도 활성화되는 상태를 체면이라고 한다. 뭐 의식과 잠재의식 공존하는 상태. 체면 상태에서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체면의 깊이에 따라 각성 상태에 있는 거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면 상태와 비체면 상태를 구별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럼 체면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체면은 집중, 체면은 집중. 체면은 이완, 체면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 체면은 나른함과 묵직함을 느끼는 것, 체면은 꿈꾸는 것 같은 몽롱한 상태, 체면에서도 의식이 작용한다. 체면에서 잡생각이 난다. 체면에서 체면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 체면과 비체면은 구별이 어렵다. 그러므로 체면에 걸렸음을 확인하려 하지 마라. 체면에 걸리려 하면 안 된다. 편안한 상태에서 잡생각이 들면 잡생각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허용하라 이 말이죠. 무엇이든 애쓰면 안 돼요. 잠 오면 잠을 자고 졸리면 졸고 나른하면 나른해하고 몸이 무거워하고 가벼우면 가벼워하고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허용을 하라는 거죠. 그런 자신을 그냥 느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있어. 허용해. 이렇게 하면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웃겨요. 그러니까 의식이 신경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체면에 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면에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체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잡생각이 나면 잡생각을 하고, 나른하면 느끼고, 자,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눈을 감고, 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체면은 그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 체면 감수성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이제 감수성 테스트를 조금 같이 좀 해볼게요. 자, 요거 우선